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클라우드 네트워킹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지난 세션에 이어서 시스코 ACI 리모트 리프 기능 소개라는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세션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ACI 기반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지난 세션에 소개해드렸던 리모트 리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구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도움 필요하실 때는 저희 Q&A 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고요. 저희가 세션 마지막쯤에 이제 또 이제 전부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n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 설문조사가 있는 메일이 발송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김봉 프로님께서 이제 발표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김정우 상무와 저도 이제 패널리스트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저희 김봉 프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네, 감사합니다. 시스코 김봉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모트 리프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션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리모트 리프의 활용 사례나 뭐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리모트 리프를 사용해서 요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 외에 소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리모트 리프가 어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 그리고 리모트 리프를 구성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나 구성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리모트 리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왼쪽이 ACI 메인 데이터 센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지사. 이게 되게 어, 자주 쓰는 유스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메인 데이터 센터에는 AP 클러스터가 있고 스파인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리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리모트 리플 구조라는 것은 리모트에 그 떨어진 지역에 내가 리프 스위치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리모트에 있는 리프 스위치들이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에 있는 리프 스위치가 이 AP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패브릭이 구성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에는 리프 스위치만 두어져 있기 때문에 AP 클러스터나 스파인 스위치는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AP 클러스터도 필요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아직 리모트에 있는 리프 스위치에 직접 이 AP 클러스터를 붙이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격의 리모트 리프 스위치만 두고 내가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모트 리프 스위치가
이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관리되어지만 로컬 스위치처럼 내가 VM을 연결해도 좋고 베어메탈 서버를 연결해도 좋고 컨테이너를 연결해도 좋고 파이어홀 방화벽을 연결해도 좋고 L4 혹은 라우터 L3 라우터를 연결해도 다 같습니다. 로컬 리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리프 스위치와 똑같이 이 리모트에 있는 리프 스위치도 리모트 리프도 같은 ACI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PG를 구성했을 때 요 메인 데이터 센터와 요 리모트에 한 개의 EPG를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G 안에는 내가 요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엔드포인트도 연결할 수도 있고 요 같은 EPG 안에 리모트 지사에 있는 엔드포인트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L2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프로토콜을 쓰거나 혹은 설정을 넣어야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컬 리프 스위치처럼 스태틱 바인딩을 하든지 혹은 VMN 연동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리모트 지점에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요 APIC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APIC AP 컨트롤러가 그 리모트 리프를 디스커버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책을 푸시하게 되는 형태인데 이때 요 리모트 리프 스위치에게 캡 주소, 터널 엔드포인트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터널 탭 주소를 할당해야만이 내가 요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AP 컨트롤러가 얘네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AP기 DHCP를 통해 가지고 리모트 리프 스위치에게 할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탭이라고 하면은 터널 엔드포인트 주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VXLAN 터널을 통해서 요 리모트 리프와 메인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어, 통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 스파인 스위치와 리모트 리프 스위치 사이에 VXLAN 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사에 있는 요 엔드포인트가 패킷을 보낸다고 했을 때 패블로 들어갈 때 리모트 리프 스위치 쪽으로 들어갈 때 이거 VXLAN을 캡슐해 가지고 터널을 통해 가지고 스파인 스위치로 온 다음에 내가 다시 리프 스위치로 던지는 캡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로컬의 리프 스위치도 지금 스파인 스위치하고 이렇게 VXLAN으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리모트 리프도 역시 VXLAN 터널을 통해 가지고 요 메인 데이터 센터 스파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컬에 있는 리프 스위치들이 그 엔드포인트 정보를 학습해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요 쿱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파인 스위치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엔드포인트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 리모트 리프도 역시 같은 이 쿱이라는 세션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프 스위치와 스파인 스위치 사이에 쿱 세션이 맺어져 가지고 내가 리모트 리프 스위치 아래에 있는 엔드포인트 정보를 쿱 세션을 통해서 메인 데이터 센터의 스파인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게 멀티 사이트나 멀티 파드 같은 경우에는 그 MPBGP, EVPN을 통해서 호스트 정보, 엔드포인트 정보를 업데이트하지만은 리모트 리프 구조에서는 똑같이 요 쿱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엔드포인트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L3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L3 아웃도 마찬가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리모트 리프 쪽에서 L3 아웃으로 버드 리프로 사용했다 했을 때 내가 이게 라우트하고 연결됐을 때 외부에서 학습해온 경로 정보는 이렇게 스파인 쪽으로 MPBGP 뭐죠? 외부에서 들어온 라우팅 정보는 그 MPBGP, VPN, V4를 통해 가지고 다른 리프 스위치에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로컬에서도 이렇게 뿌려주지만은 리모트 리프 스위치도 똑같이 내가 리모트 리프 스위치와 스파인 사이에서 MPBGP, VPN 세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외부에서 배워온 경로 정보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리프 스위치에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이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여기서 L3 하우스를 만들다 했을 때 얘가 보더 리프잖아요. 그래서 보더 리프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외부에 있는 그 경로 정보를 배워왔다고 했을 때 스파인 스위치에 MPPGP 그 세셔닝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다른 리프 쪽으로 그 경로 정보를 다 뿌려주는데 리모트 리프 스위치도 똑같은 방식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리모트 리프 구조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 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PC 페어링을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쌍 한 쌍씩 이렇게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리모트 리프 스위치 1번, 리모트 리프 스위치 2번 얘네가 같은 VPC 도메인 안으로 넣어가지고 VPC를 구성해 주면은 뭐가 좋은 게 있냐면은 요 리모트 리프 스위치 아래에 붙는 요 엔드포인트 정보들은 요 VPC의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VPC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내가 리모트 리프 스위치 아래에 있는 엔드포인트 정보들이 다 동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 호스트 A하고 호스트 B가 지금 VPC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통신할 때 보면은 이렇게 직접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래쪽에 호스트들이 VPC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리모트 리프 스위치는 VPC 피어링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호스트 C와 호스트 E가 있는데 호스트 쪽에서는 VPC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VPC를 묻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버 쪽에서 VPC를 지원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SR IOV 같은 경우에는 VPC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VPC를 지원하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쪽에 라우터 쪽 업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업링크를 사용하는 거는 싫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게 지원이 되는가 하면은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와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백투백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ACI는 리프 스위치와 스파인 스위치 사이에는 연결이 되지만은 리프 스위치 혹은 스파인 스위치 사이에서는 그 케이블링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리모트 리프 스위치에서는 직접 케이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링을 하면은 내가 여기 위쪽에 있는 업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리모트 리프 스위치 사이에서만 이렇게 트래픽을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트 리프 백투백 링크라고 하는데 서버가 VPC를 지원하지 않는다. 혹은 그리고 내가 이 업링크를 쓰지 않고 로컬에서만 리프 스위치 로컬에서만 처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백투백 링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리모트 리프 구조고요. 그리고 리모트 리프 변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롱리브드 버전 기준으로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프 기능은 ACI 3.1 버전부터 시작한 기능인데요. 이제 4.2 버전에서 다이렉트 트래픽 포워딩이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왼쪽이 메인 데이터 센터, 리프 스위치, 그리고 스파인 스위치, 여기에는 리모트 리프 스위치, 리모트 리프 스위치. 그렇게 했을 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지금 이게 VPC 도메인 1번, 그래서 VPC 도메인 2번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엔드포인트와 여기에 있는 엔드포인트 A와 엔드포인트 B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스파인을 한번 거쳐야 됐어요. 거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지점의 리모트 리프죠. 여기에 있는 리모트 리프와 호스트 1A하고 다른 지점에 있는 호스트, 예를 들어서 호스트 C가 붙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통신을 할 때 보면은 A와 C가 통신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가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파인을 거쳐서 통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2 버전부터는 내가 그럴 필요는 없이 지금 초록색처럼 로컬에서 직접 포워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리프 스위치와 리모트 리프 스위치 사이에 서로 지점이 다른 두 개 리모트 리프 스위치 사이에서도 이렇게 직접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파인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직접 트래픽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다이렉트 트래픽 포워딩이라는 옵션인데요. 이게 5.2 버전부터는 이게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디세이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 트래픽 포워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3 버전부터는 내가 IP 네트워크에서 이 언더레이에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OSPF만 지원했는데 5.2.3 버전부터는 BGP도 내가 언더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게 리모트 리프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그 멀티파드, 멀티사이트의 언더레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서 이 OSPF 이외에 BGP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 버전에서는 지금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200대까지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4.2 버전부터 128대까지 리모트 리프 스위치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128대까지 지원했었지만 6.0 버전부터는 200대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리프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개 패브릭당 기본적으로 리프 스위치 총 500대까지 지원하잖아요. 내가 멀티 파드를 구성했다 하면은 500대까지 지원하는데 싱글 파드가 멀티 파드 구성하지 않았다 하면 400대까지 리프 스위치를 지원하겠죠. 네, 멀티 파드 구성이다 하면은 500대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멀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개 패브릭에서 멀티 파드 구성으로는 500대까지 리프 스위치가 지원하니까 어, 멀티 사이트 같은 경우는 NDO 스케일러빌리티인데 14개 사이트까지죠. 그래서 제일 많아서 7,000대 스위치까지 지원하죠, ACI에서. 이게 6.0 버전에서 리모트 리프 스위치가 최대 200대까지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어, 리모트 리프 구조와 멀티파드, 멀티사이트 이런 구조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지원한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이것은 멀티파드 구조를 예를 들었는데요. 보시면 파드 1번의 리모트 리프, 파드 1번의 메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파드 2번의 메인 데이터 센터, 파드 2번의 리모트 리프. 그래서 여기 한 개 패브릭이지만은 멀티 파드 구조, 파드 1번, 파드 2번 이렇게 멀티 파드 구조로 지금 구성을 했고, 그리고 각 파드에 리모트 리프 구조를 밀어넣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리모트 리프는 파드에 종속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파드, 멀티사이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멀티파드 구성에서 예를 들어서 요 파드 1의 리모트 리프, 그리고 파드 2의 리모트 리프 얘네가 통신할 때는 직접 네, 이렇게 다이렉트 포워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파드 1번의 리모트 리프와 파드 2번의 그 리프 사이에서 통신도 직접 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리모트 리프는 파드에 종속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드 1번의 리모트 리프 스위치가 요 파드 1번의 스파인 스위치 사이에서 어, 그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통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쿱 세션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쿱 세션이 끊어지는데 이때 멀티파드 환경에서는 내가 요 쿱 세션을 직접 파드 2번의 스파인 스위치로 어, 이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쿱 세션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얘가 안 된다 했을 때 파드 1번의 리모트 리프가 파드 2번의 스파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쿱 세션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정보들이 이 파드 2번의 스파인 스위치 쪽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L3 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어, 리모트 리프 구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래서 라우터를 연결했을 때 이 라우팅 정보를 이렇게 스파인 스위치로 가서 BGP 루트 리프렉터죠. 얘를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지만은
내가 요 링크가 다운됐다. 리모트 리프 스위치와 요 스파인 스위치도 요 링크가 다운됐다. 라고 했을 때, 요 세션을 다른 파드의 스파인 스위치로 이렇게 넘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모트 리프의 그 구조고요.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활용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왼쪽이 메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오른쪽이 리모트 시스템 A, B, C, D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요 위성형 데이터 센터로 리모트 리프를 사용한다 라는 건데, 이게 지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내가 소규모로 그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고, 그리고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종단 관리를 하겠다. 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리모트 시스템에,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두고,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은 그 활용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임대에도 이 리모트 리프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스 케이스, 두 번째 활용 사례도 꽤 사용되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임시로 내가 이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범망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범망 모델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스위치 아키텍처인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내가 ACI의 데이터 센터로 연동할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ACI로 연동할 때 보면은, 구조 어떻게 하는 게 하면은, 내가 리모트 리프 구조를 쓴다 하고 했을 때,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모트 리프에서 리모트 리프는 기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면은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모트 리프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리모트 리프와 기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멀티 사이트 혹은 멀티 파드로 가져가기 전에 내가 이 리모트 리프로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멀티 사이트로 가져갈 때 내가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멀티 사이트를 이렇게 기획하기보다는 먼저 리모트 리프로 그 ACI 분산형 데이터 센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활용 사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통신사업자에 대한 활용 사례인데요. 5G로 가면서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그 엔드 유저와 가까운 곳에 이런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두어가지고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를 즉시 사용하게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사이즈는 작지만 수량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 중앙 관리가 가능한 리모트 리프 솔루션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규모 DR이라고 적었는데요.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그 장애가 났을 때 리모트 리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게 가능하죠. 리모트 리프 사이에서 이렇게 막 통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DR 센터는 그 멀티 사이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규모 DR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애 시나리오, 리모트 리프 구조에서 장애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좀 더 리모트 리프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이 메인 데이터 센터, 오른쪽이 리모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스파인 스위치 쪽에서 원래는 이렇게 통신이 되었는데 이 스파인 스위치 쪽에서 장애가 났다 하면은 당연히 이쪽 스파인 스위치로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자체는 단순한 동작이지만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 익스터널 탭이라는 설정이 연관이 됩니다. 터널 엔드포인트 수소죠. 익스터널 탭이라는 설정이 연관되는데 이 리모트 리플을 구성할 때 익스터널 탭이라는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익스터널 탭이라는 풀에서 이 스파인 스위치에게 애니캐스트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파인 스위치들이 다 같은 탭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트 리프에서 예를 들어서 스파인 2번에 대한 통신이 끊어졌다 하면은 바로 스파인 1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리프 스위치 쪽에도 마찬가지로 VPC로 지금 구성을 했을 때 보시면 VPC 페어에 애니캐스트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주소에서 리모트 리프용 탭 주소인데 같은 IP 주소를 애니캐스트 IP 주소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얘가 장애가 났다 하면은 바로 2번 리모트 리프 스위치 쪽에서 트래픽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 클러스터가 다 장애가 났다. 그래서 리모트 리프 스위치와 AP 클러스터 사이의 통신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해도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에 대해서는 컨트롤 플랜 그리고 뭐 데이터 플랜에는 전혀 오류 없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메인 데이터 센터도 똑같죠. 내가 API 장애 났다고 해서 트래픽 처리는 다 되는 거잖아요. 리모트 리프 스위치 똑같이 API 장애가 나도 데이터 포워딩이나 컨트롤 플레인 그 경로 정보 교환이나 이런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L2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EPG 안의 그림인데요. 지금 EPG 1번이라고 있어가지고 EPG 1번 안에 지금 엔드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지금 VMM으로 연동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드포인트 100.1.1.100 하고 100.1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EPG 아니죠. 그래서 V랜은 101번 다 같은 걸 쓰고 있지만은 하나는 그 메인 데이터 센터 그 로컬 디프 스위치에 붙은 엔드포인트고 하나는 리모트 리프 스위치에 붙은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PG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같은 EPG이지만은 엔드포인트가 내가 로컬에도 있고 리모트에도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치 도메인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EPG는 지금 확장이 된 거고요. 이렇게 확장이 됐지만 브릿지 도메인도 확장이 되어 가지고 동일한 게이트웨이 주소가 내가 리모트 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컬에서도 똑같은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VM을 V모션 할 때, 아니면 라이브로 V모션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로컬에도 있고 리모트에도 있고 그리고 EPG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V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L2 확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리모트 리플을 구성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SIA 3.1 버전부터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차세대 스파인 리프 스위치라고 적어둔데 이게 그 IP 네트워크에서 VXLAN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그 스파인 스위치와 리모트 리프 스위치가 다 이 EX 이후에 그 스위치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요거는 그 멀티파드 멀티사이트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익스터널 연결을 할 때 사용되는 스파인 스위치가 당연히 그 차세대 EX 이후에 그 스파인 모델이 돼야 되고 예, 하는데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왼 라우터 쪽 보시면은 네, OSPF 그리고 DHCP 릴레이 가능해야 되고 스파인 스위치와 리모트 리프 간의 RTT는 300ms 되겠습니다. 멀티파드는 50ms죠. 이거는 300ms는 가능합니다. 대폭 10메가 그리고 BXLAN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50바이트 MTU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왼 라우터 쪽에서. 그리고 BPC 피어링을 권장하고요. 탭플 할당 이런 것도 요점이 있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어, 이게 멀티파드 멀티사이트와 달리 제가 그 라우터 쪽 요구사항을 볼 때 보면은 이 왼쪽 라우터 얘는 스파인하고 연결되는 라우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리프 스위치와 연결되는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네, 제가 뭐 MTO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서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서브 인터페이스 그리고 MTU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VLAN 4번으로 캡슐하죠. 그리고 OSPF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라우터고요. 스파인과 연결되는 라우터 쪽 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멀티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플러딩 트래픽을 다른 파드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라우터 쪽에서 멀티캐스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리모트 리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를 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멀티캐스트 대신 헬랜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헬랜드 리플리케이션이라 해서 이 스파인과 리프 사이에 VXLAN 터널을 맺었을 때 내가 플러깅 트래픽이 이렇게 왔을 때 스파인 쪽에서 플러깅 트래픽을 복제해 줍니다. 복제해서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리모트 리프 쪽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리모트 리프와 연결되는 라우터 요구사항을 보면은 사실 많아진 게 요 DHCP 릴레이가 하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는 서브 인터페이스 VLAN 4번 그리고 OSPF는 똑같고요. 그래서 IPDHCP 릴레이 이런 것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라는 게 내가 이 리모트 리프의 그 탭 주소
터널 엔드포인트 주소를 할당받을 때 내가 이 APIC에서 할당을 받게 되는데 APIC에서 할당을 받게 되는데 이 APIC의 주소가 이 DHCP 서버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C에서 할당을 받는데 이 릴레이 주소가 실제로 APIC의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릴레이 주소라는 게 APIC의 그 인프라 IP는 아니고요. 따로 우리가 external 탭이라는 풀에서 할당받은 라우터블한 그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프라 IP를 APIC 주소를 적는데 이게 APIC의 인프라 IP가 아닌 external 탭에서 할당받은 APIC의 그 주소를 HTTP 릴레이 주소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프를 구성했을 때 보면은 케이블링하고 구성을 해 놓으면은 이, 이 리모트 리프 쪽에서 DHCP 리퀘스트를 APIC 쪽으로 좀 날리게 되는데 리퀘스트가 요 스파인 쪽까지 오면은 스파인 쪽에서 이 external IP, 요 라우트블 IP를 요 APIC의 인프라 IP로 나트를 해줍니다.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IP가 아닌 external IP를 사용해서 HTTP 릴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요 스파인 스위치 쪽에서 나트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트 테이블이라는 거는 요 API 주소에 대한 나트 테이블인데요. 여기에 API의 인프라 IP고 요 라우트블한 IP, 요 IP는 익스터널 탭에서 할당받은 또 하나의 API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프에서 DHCP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스파인에 오면은 스파인이 그 나트로 요 라우트블 IP를 인프라 IP로 이렇게 돌려서 API로 던져주는 거죠. API에서 다시 IP를 리모트 리프로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엑스터널 탭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AP 컨트롤러 화면인데요. AP 컨트롤러 화면을 보면은 익스터널 탭이라는 풀을 설정해 주면은 그 풀에서 요 라우트블한 외부로 그러니까 통신을 할 수 있는 요 IP를 하나 할당해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인프라 IP겠죠.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인프라 탭 풀에서 만약에 인프라 IP를 API에 할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모트 리프 탭 풀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요 탭 풀에서 리모트 리프 스위치로 IP 주소를 탭 주소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익스터널 탭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APIC을 DHCP 서버로 사용할 때 요 라우트블한 IP를 하나 주는 것도 있고 APIC뿐만 아니라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스파인에게도 주소를 할당해 가지고 요 스파인과 리모트 리프 사이의 모든 통신은 요 익스터널 탭에서 할당받은 탭 주소를 통해 가지고 터널을 리돌려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리프와의 모든 통신은 이 주소를 통해서 스파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CI 그 인프라 탭 그 서브넷이 리모트 지점으로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리모트 지점으로 광고되면은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익스터널 탭을 통해 가지고 익스터널 탭 서브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좀 보시면은 서브넷을 되게 작은 범위로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익스터널 서브넷을 넓은 범위로 설정해 두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스파인이나 AP 컨트롤러는 장비 개수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 익스터널 서브넷을 추가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넓은 범위로 설정해 두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모트 리플을 구성하는 스텝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리모트 리플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개의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 이 라우터 설정, IP 네트워크의 그 라우터 설정, 그리고 하나는 그 스파인 설정, 왼쪽이죠. 스파인하고 라우터 쪽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스파인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그 리모트 리프 설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IP 네트워크 설정은 방금 말씀드린 그 라우터 도구 사항이고요. 그리고 스파인의 그 외부 연결 설정, 이거는 얘가 스파인하고 요 라우터 간에 통신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설정인데요. 이 부분도 해줘야 되고, 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어, 그 케이블링만 되어 있으면 리모트 리프가 어, 그 AP에서 보이거든요. 그 펜딩 레지스트레이션 노드 쪽에서 리모트 리프 수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게 되는데 거기서 직접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엑스터널 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리모트 리프 쪽에 액세스 정책, 그러니까 액세스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 어느 스위치 그냥 스위치 번 아이디를 줘야 되고 어느 인터페이스를 내가 그 라우터와 연결할지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 폴리시 그룹 이런 것들을 해줘야죠. 그리고 뭐 VLAN이나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리프 위저드를 통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파드 아이디, 태플, 뭐 L3 아웃, 뭐 시리얼 넘버 입력하는 거 이거 다 리모트 리프 위저드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끝난 거죠. 마지막으로는 리모트 리프 액티브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권장하는 VPC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 리모트 리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라우터 쪽 그리고 스파인 쪽 외부 연결 설정은 다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익스터널 탭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파드 패브릭 셋업 폴리시에서 탭 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모트 풀이죠. 이건 리모트 디프에 할당할 탭 주소 풀이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탭 풀도 여기에서 직접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탭 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액세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액세스 설정은 내가 리모트 디프와 라우터 사이, 리모트 리프와 라우터 사이의 그 액세스 설정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L3 아웃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리모트 리프와 라우터 쪽. 근데 여기에서는 그 L3 아웃에 필요한 액세스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해놓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설정이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액세스 설정이라면 어느 스위치 아이디를 다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어느 포트를 사용하겠는지, 리모트 리프와 라우터 사이에 내가 L3 아웃으로 지금 리모트 리프 구조를 만들겠는데 그 업링크를 어떤 거를 사용하겠는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포트 그리고 스위치 아이디만 넣어주고 그리고 정책이죠. 이거는 인터페이스 폴리시 정책, 네. 뭐 CDP, LLDP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위저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리모트 리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리모트 리프를 어, 구성한 위저드 화면인데요. 여러 개로 써 있습니다. 왼쪽에 그 라우터 쪽에 설정이 필요하고 뭐 전반적인 요 절차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어느 파드에다 리모트 스위치를 엮겠느냐, 파드 아이디, 그리고 리모트 리프의 탭풀, 리모트 리프한테 줄 탭 주소 풀이죠. 그리고 L3 아웃은 어떤 글을 쓸지, 지금 이 BGP하고 OSPF 다 사용 가능하는데, L3 아웃은 네, 여기서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기존에 그렇게 선택해 주겠고요. 그리고 OSPF의 그 폴리시 정책, P2P를 사용할지, 기본적으로 다 P2P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MTU, BDF 이런 것들 다 넣어주면 되고요. L3 아웃이고, 그리고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를 사실 케이블링을 하고, 그리고 라우터 설정을 하고, 스파인 외부 연결 설정을 하면은 이게 다 보실 수가, 그 API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혹은 그 show 모듈 커맨드로 직접 연결해서 볼 수도 있죠. 연결해서 봅시다. 그리고 노드 아이디 요소고요. 012, name, 12, 뭐 라우터 아이디,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 요거는 그 업링크죠. 업링크인데 여기 패브릭 링크를 적어줘야 합니다. 액세스 정책에서도 그 패브릭 링크를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패브릭 링크를. 그러니까 이 리프 스위치가 그 액세스 링크가 다운 링크, 액세스 링크가 있고 그 패브릭 링크가 있잖아요. 그 스파인 스위치와 연결하는 그 패브릭 업링크가 있는데 그 패브릭 포트를 여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프 스위치를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6개 포트가 그 패브릭 링크로 사용되잖아요.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그 패브릭 링크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3번 그리고 IP 주소 S3 아웃을 만들 때 IP 주소인데 이거는 일단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은 네, 그 MTU 이렇게 있고요. 일단 계속 한번 쭉 나가 볼게요.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 피니스 하면은 위자드가 완료되는 거죠. 완료되면은 실제로 이 인프라 테넌트의 요 L3 아웃에 관한 설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3 아웃을 보시면 지금 L3 아웃으로 두 개의 L3 아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RL 리모트 리프 L3 아웃이 위저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L3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리모트 리프와 라우트 사이에 요 L3 아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리모트 디프 스위치의 패브릭 링크, 그걸 사용해서 지금 L3 아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L3 아웃이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 멀티파드 L3 아웃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요거는 그 스파인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 사용한 L3 아웃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멀티파드에서도 똑같은 그 스파인의 똑같은 L3 아웃을 지금 제가 보여준 이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파드, 멀티사이트, 리모트 리프. 그래서 스파인하고 외부 라우터 사이에 ISN 혹은 IPN 사이에 사용하는 L3 아웃은 동일한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실제로 리모트 리프를 구성했을 때 보면은 잠깐 토폴로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비지빌리티 앤 트러블 슈팅에서 직접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넘기겠어요. 여기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마련해 둔 걸 보여주겠는데요. 보시면은 멀티파드 환경에서 지금 리모트 리프를 구성한 상태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 메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100선 100선 100이라는 엔드포인트가 여기 붙어 있고 리프, 로컬 리프죠. 2201 스파인 스위치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인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라우터와 리모트 리프 스위치 사이에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리프 스위치 2012, 2013 이렇게 두 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리모트 리프 스위치에 붙은 엔드포인트는 200번 IP.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데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키포인트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모트 리프를 구성하여서 이 데이터 센터가 떨어진 지역에 리프 스위치가 IP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메인 데이터 센터의 AP 클러스터가 구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AP나 스파인을 리모트 지점에 두지 않고도 중앙 집중식 정책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리프로 1도 확장이 가능하고 리모트 리프 간의 트래픽은 스파인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위저드를 통해 가지고 리모트 리프를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님. 그럼 오늘 세션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웹엑스 Q&A 창으로 웹엑스 Q&A로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을 입력하시는 동안에 저희 다음 ATX 세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저희 시스코 ACI를 위한 멀티사이트 멀티파드라는 토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12월 12일 화요일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해당 세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설문조사 메일 받으시게 되면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올라온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